지우는 문을 닫고 곧바로 민서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민서가 숨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서로의 손을 깍지 껴 잡았고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어요. 장소는 차가운 주방 대리석 앞으로 바뀌었고 지훈의 눈빛은 갈망으로 가득했죠. 그는 절박하게 속삭였어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한 줄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강렬한 음악이 폭발하는 가운데 그들의 접촉은 격정적으로 변했어요. 그 격정의 잔해가 남겨진 공간, 바닥에 떨어진 금빛 귀걸이가 다시 한번 클로즈업 되었어요. 바로 그 찰나, 덜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갔죠. 어머니의 발이 현관에 멈춘 순간 지훈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린 펜촉.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훈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2년 전 야심 차게 쓴 웹소설 한 편이 뜻밖의 대박을 터뜨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지훈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천재 작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너무나 짧았고 연이은 슬럼프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어요. 어머니의 식당은 새벽 일찍 문을 열었지만 어머니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그 피로는 날카로운 잔소리가 되어 지훈에게 쏟아졌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 안의 공기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지훈은 늘 텅 빈 노트북 화면을 켜두고 마치 치열하게 작업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런 지훈의 위장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린 고단함을 털어내지도 않고 곧바로 지훈의 방문을 열었어요. 지훈은 그 순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이 되었어요. 글은 썼니?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칼날 같았어요. 벌써 몇 년째니? 방에만 틀어박혀서 이게 뭐 하는 거니? 밥 먹여주는 글이나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건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야 하니?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억울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걸 아니? 내 나이엔 안정된 직장을 잡고 돈을 모아야지. 이게 다 내가 의지박약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목까지 차오른 외침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지훈의 창작의 고통이나 내면의 절망 같은 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실패했고 미래가 없는 아들로 단정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냉혹한 그림자는 지훈의 삶 전체를 짓눌렀어요. 지훈에게 화요일 오후 3시는 유일한 해방구였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가장 바쁠 시간이었고 바로 그때 민서 씨가 왔거든요. 55세였지만 민서 씨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세련되고 단아했어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 안의 공기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냉랭한 기운 대신 민서 씨의 조용한 움직임과 섬세한 비누 향이 공간을 채웠죠. 민서 씨는 청소 도우미였지만 지훈에게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지훈을 실패자처럼 보았다면 민서 씨는 지훈을 재능 있는 예술가처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지훈의 작업실을 청소할 때도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훈의 책상 위에 쌓인 소설책들을 물끄러미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죠. 어느 날 지훈이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아 책상에 엎드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서 씨는 청소기를 껐어요. 갑작스러운 정적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민서 씨는 굳이 말을 걸지 않고도 지훈의 감정을 읽는 듯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섰어요. 지훈 씨,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글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지훈 씨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펜이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훈 씨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알아요. 그 순간 지훈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전한 위로와 인정이었죠.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 시들어버린 감정에 물을 주었어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민서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이해심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믿지 않아요. 저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약했어요. 민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훈 씨가 짊어진 짐은 너무 무겁죠.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나한테는요. 그리고 민서 씨는 망설임 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연륜이 느껴졌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그 짧은 접촉은 지훈의 온몸에 강렬하고 짜릿한 전류처럼 퍼졌어요. 민서 씨는 청소 도우미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잃어버린 안정감이었고 절대적인 구원자였어요. 어머니의 억압적인 존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따뜻한 빛이었죠. 지훈은 민서 씨를 바라보았어요. 민서 씨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그들의 눈빛이 얽히는 짧은 순간, 지훈은 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되는 위험하고 격렬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그에게 금단의 영역이었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갈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화요일 오후 3시는 청소 시간이 아니라 지훈의 텅 빈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민서 씨의 따뜻한 빛을 갈망하게 된 위험한 씨앗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는 이제 지훈에게 운명적인 의식이 되었어요. 청소 도우미가 오는 날이 아니라 위험한 설렘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어머니가 식당으로 떠나면 지훈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죄책감보다 어머니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짜릿한 해방감이 그의 심장을 마구 뛰게 했어요. 초인종이 울리면 지훈은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민서 씨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만남은 이제 청소로 시작해서 대화로 이어졌고 결국 선을 넘는 접촉으로 끝나는 하나의 패턴이 되었죠. 민서 씨는 청소기를 돌리는 대신 지훈의 방에 들어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훈 씨가 쓰는 주인공은 늘 도망치고 싶어 하네요.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민서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지훈의 노트북 화면 대신 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숨을 삼켰어요. 무서운 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이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나지막이 고백했어요. 민서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천사 같았지만 동시에 악마 같았죠. 지훈 씨, 당신이 쓰는 이야기는 결국 당신이 원하는 삶이에요. 왜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마주하지 않나요? 용기를 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귀에 위험한 주문처럼 들려왔어요. 대화는 늘 짧고 강렬했어요. 서로의 감춰진 욕망을 확인하는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청소 도우미와 의뢰인이라는 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민서 씨는 소파 옆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고 지훈은 그녀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손끝이 스쳤을 때 지훈은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짧지만 강렬한 스킨십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죠? 지훈은 불안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 씨는 지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더 짜릿한 거잖아요. 지훈 씨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그녀의 말은 지훈의 죄책감을 순식간에 뜨거운 열정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들의 격렬한 관계는 집 안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머니가 늘 앉던 거실, 소파는 그들의 첫 번째 밀실이었죠. 민서 씨의 짙은 향수와 지훈의 땀, 냄새가 뒤섞이는 곳이었어요. 소파 쿠션이 푹 꺼지는 소리마저 집 안의 고요함 속에서 폭발적인 소음처럼 들려왔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에서 그녀를 갈망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극적인 일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청소를 위해 비워두었던 주방의 차가운 공간도 그들의 무대가 되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위에 올려진 몸의 열기는
더욱 격렬하게 느껴졌죠. 지우는 민서 씨의 숨결이 가까워질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주방은 어머니가 매일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지훈과 민서 씨가 숨막히는 욕망을 나누는 금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곳, 지훈의 방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텅 빈 원고와 슬럼프의 흔적이 가득했던 그 공간은 민서 씨가 들어서는 순간 창작의 열기로 가득 찬 아틀리에로 변모했어요. 지훈은 민서 씨를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접촉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억압된 영혼의 해방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훈은 어머니의 잔소리도 슬럼프도 잊을 수 있었죠. 격렬한 행위가 끝난 후 민서 씨는 다시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는 다시 단정한 청소 도우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지훈은 알았어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그녀가 남기고 간 섬세한 비누향, 그리고 소파에 흐트러진 쿠션의 미묘한 위치가 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되는 그들의 비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서 씨가 문을 닫고 떠나면 지훈은 곧바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죠. 민서 씨와의 위험한 경험은 그의 펜촉을 다시 깨웠어요. 그가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의 사랑과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현실이었고 지훈은 그 금단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귀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훈의 글쓰기는 더욱 더 빠르고 격렬해졌어요. 그는 위험한 뮤즈에게 중독된 작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훈과 민서의 위험한 오후 3시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펜촉이 다시 살아나자 지훈의 불안감은 짜릿한 흥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비밀이 깊어질수록 집 안에는 위험한 단서들이 하나둘씩 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혹시나 눈치챌까봐. 지훈은 매번 민서가 떠난 후 집 안을 샅샅이 살폈어요. 소파 쿠션은 아무리 정리해도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거실 창문을 닫아도 민서의 짙은 장미 향수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지훈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죄의 흔적처럼 느껴져 숨 막혔어요. 소설은 술술 써뒀지만 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불안이 극에 달하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격렬했어요. 거실 소파에서 그리고 지훈의 방에서 두 사람은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민서는 떠나기 직전 급하게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지훈은 현관문까지 그녀를 배웅했죠. 민서의 눈빛은 아쉬움과 만족감으로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가 떠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왜 벌써?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식당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집에 올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지훈은 놀라서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니는 식당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니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죠. 식당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 일찍 닫았단다. 재료가 다 상하게 생겼으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지훈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무섭게 들려왔어요. 지훈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거실 중앙의 소파로 시선을 돌렸어요. 소파 쿠션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깊게 파여 있었고 담요는 대충 접혀 있었죠. 지훈은 그제야 방금 전에 격렬했던 흔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는 소파 옆에 놓인 청소 도구함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고 반짝이는 그것은 민서 씨가 항상 착용하던 금빛 귀걸이였어요. 민서 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흘린 것이 분명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손에 쥐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어요. 지훈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도 없었죠.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뭘까?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분노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는 귀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곧바로 지훈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지훈의 노트북을 켜고 그가 최근 작업하던 소설 파일을 열었죠. 화면 가득 펼쳐진 주인공들의 대담하고 격렬한 감정선과 집 안에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은밀한 묘사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했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뒤에서 서 있었어요. 발각의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잔인했어요. 어머니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내가 쓰는 이야기가 고작 이런 거였니? 내가 이 아주머니랑 이 집에서 나 없을 때 내 그림자 아래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였어? 어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눈빛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죠.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엄마, 오해해요. 저는 그냥... 변명은 목소리가 되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민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서 씨, 지금 어디세요? 당장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아니,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호했어요. 당신은 청소도우미였지. 내 아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전화가 끊어지고 집 안에는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민서 씨와의 관계는 그렇게 무참하고 단호하게 끝이 났죠. 어머니는 지훈의 노트북을 덮어버리고 전원을 껐어요. 내 글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가 더러운 짓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창작의 뮤즈였던 민서 씨는 사라졌고 그의 소설은 파국적인 현실과 함께 멈춰버렸어요. 어머니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지훈은 다시 고독한 방구석의 죄수로 돌아왔어요. 그의 펜촉은 꺾였고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공허함만이 남았어요.